단서가 되는 빈출 표현만 암기하시면 매우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5초 만에, 아니 3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답이 쉽게 보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GTLF 목표 점수로 데려다드릴 제나에어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비행을 함께할 GTLF 전문가 제나입니다. 이번 비행은 가정법과 시제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배워볼 텐데요. GTLF 문법 영역 출제 2순위인 조동사 시간입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저와 함께 조동사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본 후에 최신 기출 유형의 실전 문제도 함께 풀어봅시다. GTLF 조동사로 떠나는 비행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GTLF 제나에어. 먼저 조동사는 GTLF 문법 영역에서 약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조동사 문제입니다. 지문을 해석하고 문맥에서 가장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는 유형이죠. 일반 조동사 문제는 약 2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법이나 시제처럼 해석 없이 단서로 푸는 유형보다는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실전 시험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조동사 슛 생략 문제입니다. 약 3문제가 출제되는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 일반 조동사 문제와는 다르게 해석을 요하지 않고요.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 표현들만 확실히 암기해 두시면 정답이 빠르게 보이는 유형이죠. 자, 그럼 일반 조동사부터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8가지의 조동사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각 조동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지문의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can. can이 가능성, 능력을 나타낼 땐 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를 나타낼 땐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could. can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can의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could가 정답이 되려면 지문의 문맥이 과거 시점일 때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may. may는 can과 동일하게 허가의 의미로 무엇을 해도 된다로 쓰일 때도 있고요.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might. may의 과거형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허가의 의미로 과거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might는 may처럼 약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무엇일지도 모른다로 쓰입니다. 다섯 번째, will. will은 미래에 있는 일, 그리고 예정된 일을 이야기할 때 쓰여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의지를 나타낼 때도 쓰여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 다음 would. will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will의 과거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지문의 문맥이 과거 시점일 때 would를 정답으로 골라주세요. 일곱 번째, should.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의무, 당위성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충고나 조언을 할 때도 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must. must는 should와 유사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의무를 나타낼 때 쓰이고요. 모모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 강한 확신을 할 때도 쓰입니다. 제나에어에서 GTLF 정복하세요. 자, 이렇게 GTLF에서 출제되는 일반 조동사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지문을 모두 읽고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 앞과 빈칸 뒤의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방금 알려드린 각 조동사가 문맥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를 확실히 알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조동사 슛 생략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볼게요. 이 유형은 조동사 슛 생략 문제의 단서가 되는 빈출 표현만 암기하시면 매우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5초 만에, 아니 3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답이 쉽게 보일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을 갖는 조동사 should는 생략될 때가 있어요. should가 생략되면 동사 자리는 동사 원형이 남고요. should가 생략되고 남는 동사 원형이
빈칸에 정답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 형태를 살펴볼게요. 지문의 빈칸에 주어지는 문장이 있을 건데요. 그 문장은 주절,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대절, 대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이때 주절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recommend, 추천하다, insist, 주장하다와 같은 표현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 주절에 보이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대절의 동사 자리는 원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남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항상 빈칸이 대절의 동사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동사 원형이 됩니다. 문장으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Jenna recommends that I 땡땡 동사 자리 빈칸 English on a daily basis. 주절에 Jenna recommends 추천하다 라는 제안의 표현이 보입니다. 그 뒤에 대절의 동사 자리가 빈칸이네요. 그럼 무슨 문제죠? 맞아요.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입니다. 대절의 동사 자리는 should study인데요.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인 study만 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study가 되겠죠. 제나는 제안합니다. 내가 on a daily basis, 매일 영어를 should study, 공부해야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should 생략의 단서가 되는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는 빈출 표현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recommend, 추천, 제안하다와 같은 동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insist, 주장하다, suggest, 제안하다, demand, 요구하다, advise, 충고하다, urge, 촉구하다, ask, 요청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고요. 형용사에는 best, 제일 좋은, important, 중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mandatory, 의무적인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이 빈칸 앞 주절에 보이면 동사 자리 정답은 동사 원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신 기출 유형의 조동사 문제를 풀러 떠나볼까요? 잠시 후에 화면에 문제를 띄워드리면 여러분은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석을 요하는 일반 조동사 문제인지 해석 없이 표현 단서로 푸는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인지를 파악해주세요. 일반 조동사 문제라면 해석이 필요하니까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정답을 고른 후에 돌아오시고요.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라면 5초 안에, 아니 3초 만에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지금 바로 골라보세요. 먼저 ABCD 보기를 보면 일반 조동사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sign up 이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that이 보이는 that절의 동사 자리가 빈칸으로 주어졌네요. 그리고 그 앞 주절에는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recommend가 보입니다. 그러면 뭐다? 네,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대절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should는 생략되니까 빈칸의 동사 자리 정답은 동사 원형인 be signed up입니다. 비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주어진 형태입니다. be signed up. 해석 1도 없이 recommend라는 제안의 표현과 대절 자리라는 점을 단서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저희 같이 지문 내용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Miss Adams is concerned. Miss Adams는 걱정합니다. Because her son has difficulty focusing in class.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이 has difficulty,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데요. Due to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줄여서는 ADHD라고 하죠. 물론 뜻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죠. To address this issu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is doctor strongly recommends, 그의 의사는 강하게 recommend, 권고, 제안합니다. That he be signed up for sessions with a behavioral therapist. 그가 행동치료사와의 수업에 등록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should be signed up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be signed up, 등록되어야 한다고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정답을 골라보세요. 이번에는 일반 조동사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에 could, may, will, might 네 가지 조동사가 보이죠. 각 조동사의 역할과 의미를 아셔야 하고요. 지문 첫 문장부터 해석해서 문맥상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조동사를 고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마지막에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ABCD 보기에 있는 조동사의 의미부터 정리해 볼까요? could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형이고요. may는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 혹은 무엇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will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예정, 의지, 그리고 might는 may와 동일하게 약한 추측을 나타내죠. 무엇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지문을 처음부터 해석해보고요.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리는 조동사를 찾아봅시다. Wade confessed to Caroline. Wade는 Caroline에게 고백했어요. That he is in love with Anne. 그가 Anne과 사랑에 빠졌다고요. And asked her to keep his secret. 그리고 그녀에게 그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asked, 부탁했습니다. Caroline is deeply moved. Caroline은 깊이 감동했대요. That she's the one Wade trusts. 그녀가 웨이드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세요. 그러니까 믿고 얘기한 거겠죠. So she has agreed to his request. 그래서 그녀는 그의 request, 요청에 응했고요. And 빈칸 땡땡, 여기가 동사 자리죠. 빈칸 땡땡 뒤에는 not share his secret with anyone. 그의 비밀을 not share,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ABCD 보기의 조동사를 이렇게 추가하시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could not share, could가 들어가면 그의 비밀을 공유할 수 없었다가 되죠.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 시제인 could not share, 공유할 수 없었다. 공유하면 안 된다. may not share, 허가를 나타낼 때 혹은 공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may not share. 혹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share, 예정. might not share, 공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자, 어때요 여러분? 문맥상 웨이드가 그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그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에 감동한 그 캐롤라인, 누구와도 그 웨이드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다를 뜻하면서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정답이 됩니다. 그 비밀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share the secret with anyone 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문제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일반 조동사 문제네요. 보기에 있는 조동사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should,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의무 혹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의 충고나 조언을 나타내죠. might, 무엇일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불확실한,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can, 할 수 있다, 가능성, 능력 혹은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허가를 나타내죠. must,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의무 혹은 무엇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의 강한 확신. 자, 그럼 지문 해석해 보겠습니다. Aiden's friends from university. 에이든의 대학교 친구들은요, invited him to a reunion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reunion, 동창회에 그를 초대했어요. Aiden really wants to go. 에이든은 정말로 가고 싶지만 but he has a previous engagement with his partner. 그가 선약이 있대요. with his partner. 파트너니까 뭐 애인, 여자친구쯤 되겠죠. He's worried, 그는 걱정하고 있어요. That his partner, 여기에서 동사 자리 빈칸입니다. That his partner, 뒤에는 be disappointed if he cancels it 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if절이 보이네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cancels it, it은 여기서 선약입니다. 내 파트너,
그 짝꿍과의 선약인데 그것을 취소하면 그의 애인이 실망을 해야만 해서 should be disappointed, 실망할지도 몰라서 might be disappointed, 실망할 수도 있어서 can be disappointed, must be disappointed, 실망할 것임에 틀림없어서, 또 혹은 실망을 해야만 해서 must be disappointed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ABCD를 이렇게 적응해서 해석을 해보시느라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 문맥상 에이드는 그 애인과의 파트너의 그 선약을 취소하면은 실망할지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이든이 아직 선약 취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그 애인의 감정을, 파트너의 감정을 막 추측하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might be disappointed, 뭐뭐 할지도 모른다, be, might가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정답을 골라보세요. 이번에는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였습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 주절에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advise가 보이고요. 대절의 동사 자리가 빈칸입니다. 대절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should는 어떻게 되죠? 생략되죠. 그래서 정답은 동사 원형 C, speak가 되겠죠. 문장 해석이 사실 필요는 없었지만 저희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Cindy is tense. tense는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신디가 긴장하고 있대요. Because she has to deliver a speech. 왜냐하면 그녀가 speech, 연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n front of a large group at the marketing seminar. 마케팅 세미나의 큰 집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야 하기 때문에요. Her professor advised. 그녀의 교수님이 조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That she speak in a calm voice. 그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요.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she's at ease. 그녀가 at ease, 여유 있다는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보너스 문제. 이번 문제는 화면을 보시고 직접 푸신 후에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에는 정답과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을 함께 올려주시면 제나쌤이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GTELF 제나에어. 자, 이렇게 오늘 제나에어 비행에서는 GTELF 조동사 문제를 푸는 방법과 함께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GTELF 조동사 문제 모두 맞출 수 있도록 필수 암기 포인트를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나에어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요. 다음 여행도 함께 하러 오세요. 혹시 시험 보시기 전에 더 많은 실전 문제 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GTELF 전문가 제나쌤의 인강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신 기출 유형을 반영한 문제풀이와 핵심 문법 포인트 정리까지 함께 하시고요. GTELF 목표 점수 달성하세요. 그럼 제나에어 다음 비행에서 만나요. Thank you. Bye. 자, 그럼 일반 조동사부터 그럼부터 다시 할게요. should,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여기 이번에도부터 할게요.